지난달 유럽에서 발매된 앨범을 열자 도대체 이 음악은 어디서 온 것인가라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이 앨범을 발매했던 스페인의 음반사 구르네 안토니 고르도스 대표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앨범의 가수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1996년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리이다주에서 설립된 구르네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전 세계에서 발매된 명반을 발굴하여 유럽 시장에 유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발매된 앨범의 주인공은 바로 산울림이었습니다. 산울림의 세 형제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은 1977년 MBC 대학가요제에 참가하여 나 어떻게로 1위를 차지하며 데뷔했습니다. 그들의 첫 앨범은 파격적인 음악 스타일과 몽환적인 기타 사운드로 대중과 평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산울림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고수하며 미숙한 실력과 부족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곡들로 음악계에 파격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은 활동을 거듭하며 포크락, 디스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적 실험을 지속했고 한국 헤비메탈의 시초라 평가받을 만큼 많은 뮤지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울림은 비관적이고 시니컬한 가사로 어른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으며 동시에 산할아버지와 외계인 이체 같은 동요 앨범을 발매하며 어린이들에게도 사랑받는 밴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감성으로 음악계에서 전설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산울림은 국내 거의 모든 뮤지션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막내 김창익의 사망으로 밴드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안토니 고르도스 대표는 15년 전 산울림의 노래를 처음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을 스페인 공연에 초대하고자 했지만 이미 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앨범 해설에는 그들을 초청하지 못한 아쉬움을 풀어냈습니다. 도대체 이 음악은 어디서 온 것이죠? 라는 질문은 산울림의 음악이 지닌 원초적이고 거친 에너지, 서정적인 가사의 독, 창성에 대한 호기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산울림의 음악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르 이제스 대표는 1997년에 처음으로 산울림의 음악을 접했습니다. 그는 이 특이한 사운드에 처음에는 놀랐으며 점차 그들의 음악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특히 보컬의 독특한 매력과 예측할 수 없는 곡의 전개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한국어의 독특한 어감에서 오는 감동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산울림의 음악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르 이제스 대표는 산울림의 1집부터 3집까지의 LP를 자체 편집하여 특별한 컴필레이션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이 컴필레이션에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스프레드 실크 온 마을, 내 마음은 황량한 마트와 같은 트랙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앨범은 산울림의 초기 작품들에서 느낄 수 있는 역동적 에너지와 독창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컴필레이션 LP는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발매된 산울림의 앨범들을 기반으로 하며 특급 열차 속에서 내일 또 내일, 한낮의 모래시계, 새야나라, 오늘같이 이상한 밤과 같은 곡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곡들은 산울림의 초기 거친 기타 사운드와 사이키델릭한 오르간을 중심으로 한 사운드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주로 사랑받은 서정적인 발라드와는 다른 시각에서 선곡되었습니다. 이번 LP의 커버는 스페인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마리오 페어리가 디자인했으며 신비롭고 화려한 디자인은 유럽 팬들이 산울림의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산울림의 LP가 정식으로 해외 유통 경로를 통해 발매된 첫 사례로 그들의 음악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산울림의 LP 발매에는 고르 이제스 대표의 편심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2022년 김창완의 데뷔 45주년을 기념해 발매된 앨범 소식을 접한 그는 유럽 시장에서의 발매를 서두르기 위해 국내 음반 기획사와 긴급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 영국 음악 매체에서도 크게 조명되었는데, 매체는 한국 락밴드 산울림의 음악이 유럽에서 다시 활기를 찾는다는 제목으로 산울림의 전설적인 트리오 앨범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산울림의 음악은 한국 가요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며 사이키델릭 락 사운드를 통해 전 세계 락 음악의 전성기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이룬 성과로 K-팝의 독창적 스타일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창완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함께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앨범을 만들고 데뷔하게 되었는지 등의 상세한 이야기가 포함된 해설이 LP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고르 이제스 대표는 한국어를 모르는 팬들을 위해 충분한 설명과 다양한 사진을 수록한 해설지를 제공했으며, 이 해설지는 산울림의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의 정치적 배경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조명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완은 라디오 진행자로서의 조용한 목소리나 악역 전문 배우로서의 이미지와 달리 그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많은 이들이 놀라고 감동받습니다. 특히 2023년 인천 펜타포트락 페스티벌에서 김창완 밴드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너의 의미, 개구장이 등을 부를 때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산울림의 공연에서 특히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가 연주될 때 관객들은 모두 어깨춤을 추며 하나가 되는 강렬한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무지개가 연주되자 관객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며 반짝이는 광경을 만들어내 그 순간이 어느 해외 밴드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산울림의 음악이 어떻게 청중과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뮤지션인 댄 게이머는 산울림의 음악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산울림의 사운드가 이전 음악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독특했다고 평가하며 퍼즈 기타, 두툼한 베이스라인, 강력한 드럼, 사운드와 시적인 가사의 조합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르도스 대표는 산울림의 음악을 통해 신중현, 한대수 밴드 마그마 등 다양한 한국 락 음악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한국어의 독특한 울림이 서양 락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음악을 유럽에 소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977년에 첫 앨범 아니 벌써를 통해 대한민국 음악사에 등장한 산울림은 2024년에도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하며 세월을 뛰어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한국어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이는 K-팝 아이돌 가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노래들이 전 세계에서 알려지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바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을 마치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